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조명공학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이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전광속 F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것과 루소 선도가 있습니다. 이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한번 배워볼 예정인데요. 조금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방법만 잘 아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먼저 배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광원이 발산하는 광속을 공간적인 분포로 나타낸 것을 배광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어떠한 분포를 방향별로 광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방향각의 극좌표로 어떻게 나타낸 것인지는 배광곡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광곡선을 이용해서 광속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했듯이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 오메가 곱하기 광도 I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과 별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광곡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뒤쪽에 이제 루소 선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요. 자, 이렇게 광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광원에 따라서 이러한 배광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세타가 0도인 지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인 배광곡선은 수직 배광곡선입니다. 즉 광원의 축과 수직으로 해서 빛이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렇게 0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러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요. 자,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러한 궤적을 그리고 있고요. 빛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러한 기준으로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어서 보면요. 광원별로 배광곡선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형 광원입니다. 구형 광원은 점광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는 완전 확산성 광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완전 확산성 구형 광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간에 무엇이 같아요? 광원의 투영 면적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광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원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든지 간에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모든 각도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뭘로 보입니까? 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원이고요. 여기도 원이고요. 이쪽도 원이고요. 다 원으로 보여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방향을 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에 따른 광도가 전부 다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궤적 있죠? 이게 바로 광도의 궤적인데요. 먼저 IN이라고 해서 광원으로부터 세타가 0도일 때, 자, 이 지점을 우리가 IN, 법선 광도가 되죠. 기준 광도가 되는데 각도를 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원이니까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IN을 반지름으로 하는 어떤 원이 완성됩니까? 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따라서 배광곡선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광도 IN을 0도로 하는 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무엇이 된다? 원이 된다. 어떤 경우에? 구형 광원인 경우에. 여기서는 꼭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광원별로 배광곡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광원별 배광곡선을 통해서 광속을 계산하는 건 우리가 이전 시간에 F는 오메가 I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것은 광원별로 이러한 구광원이 있을 때 배광곡선은 원처럼 그려지더라 라는 것만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F는 오메가 I인데요. 9의 입체각은 4파이이므로 4파이의 i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 i라고 하는 거는 이 i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그냥 세타가 0도이니까 여기를 그냥 4파이 i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표시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전광속 F라고 하는 것은 4파이 i로서 결정이 되더라. 단위는 루멘이 됩니다. 루멘. 자, 그다음에 다음 광원을 보시면요. 원통형 광원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살짝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에 이러한 광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통형 광원이에요. 원통형 광원은 어떻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통이잖아요. 원통.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원통형 광원의 축은 이거예요.
축과 수평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수평인 곳,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투영되는 면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직사각형이에요. 원통의 옆면이죠. 자, 우리가 원통의 옆면,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여기 옆에서 본 거니까 이 면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면은 뭐냐면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이 원통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위아래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과 R이 합쳐지니까 이 R이 되죠. 이 R에다가 이 길이를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원통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ERH가 되죠.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원통의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광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옆면이기 때문에 배광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광원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배광곡선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나오게 되죠. 이해되세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통형이라서 입체는 입체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쨌든 한쪽 면만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광도 IN, 세타는 90도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 세타라고 하는 건 여기가 0도인데 여기는 세타가 90도가 됩니다. 이 90도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원통형 광원의 배광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통형 광원은 입체각이 파이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파이 제곱의 I로서 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단위가 루멘이다. 어쨌든 원통형의 배광곡선은 다음과 같이 원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평판형 광원입니다. 또는 면광원이죠. 평면 광원 또는 원 광원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전에 원통형은 어쨌든 두 쪽 다 발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평면판의 한쪽만 발광을 하는 겁니다. 평면판이 이거예요. 자, 이거에서 한쪽만 이렇게 광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투영되는 면적은 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원형 광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광곡선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I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양은 뭐와 같아요? 근데 원통형 광원에서 이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세타가 0도일 때 점점 커지면 얘는 최대, 여기는 좀 더 작고 좀 더 작고 작아지다가 여기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평판형 광원이 되고 이때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파이 곱하기 I의 루멘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이제 구형 광원을 봤는데 구형 광원은 4파이 I였잖아요. 만약에 반구형 광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2파이 I가 되는 겁니다. 4파이의 입체각은 9, 2파이의 입체각은 반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루소 선도입니다. 루소 선도를 보시면 루소 선도라고 하는 것은 광원의 광도와 특정 방향으로의 극좌표로 나타낸 배광곡선을 직각좌표로 표현한 것. 이게 좀 어려우시면 밑에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곡선의 면적이 전 광속에 비례하도록 한 직각좌표 곡선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루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루소 면적의 크기가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 광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 광속이 되는 건 아니고 R분의 2파이라는 비례값을 통해서 곱해지면 전 광속이 되더라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배광곡선을 사용을 해서 루소 선도를 그려보고 루소 선도의 면적으로 전 광속까지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광속 F라고 하는 것은요. R분의 2파이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S는 루소 선도의 면적 S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구 광속과 상반구 광속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뒤쪽에서 그래프와 함께 볼 텐데 루소 선도를 그렸을 때 극좌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0도부터 90도까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루소 선도 0도부터 90도 사이 면적은 하반구라고 부르게 되고요.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면적은 상반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0도부터 90도면 하반구, 90도부터 180도는 상반구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반구 광속은 어쨌든 여기에 S는 조금 더 다른 S가 되고 여기에 S는 또 다른 S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인 공식이죠. R분의 2파이 곱하기 S는 꼭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광곡선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배광곡선입니다. 근데 구형 광원인데 먼저 배광곡선을요 0도부터 180도까지 이렇게 절반만 그립니다. 원래 배광곡선 9 어떻게 됐어요? 360도 다 그렸었죠. 근데 여기서 루스 선도를 그릴 때는 절반만 그려요. 절반만. 보통 0도부터 180도까지 그리거든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광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루소 반지름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이기 때문에 R 다 되죠. 위쪽도 뭐예요?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2R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오른쪽에 무엇을 그리냐면은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을 그리는데 그 수직선에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런 것처럼 각도를 나타내는 것을 수직선을 긋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광도가 위치하는 이 길이까지 요 노란색 길이 기억하세요? 이 길이만큼 여기 0도부터 여기가 지금 세타가 0도잖아요. 그쵸? 여기가 세타가 45도고 여기가 90도고 135도, 180도잖아요. 0도일 때 길이가 이만큼이었으면 쭉 와서요. 광도 끝에서 쭉 와서 0도일 때부터 저 노란색 길이만큼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I0라고 되어 있는데 I0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광도 길이를 나타내죠. 요 길이가 결국에 요 길이 다 같아지므로 요 길이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R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R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기는 원이기 때문에 원은 반지름이 다 동일하므로. 자, 근데 원은 반지름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했는데 여기도 똑같고 해서 결국에 180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이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각좌표죠. I 세타가 가로고 세타가 세로축인 직각좌표로 나타낸 곡선을 루소 선도라고 한다고요. 자, 루소 선도를 이제 면적을 구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전광속을 계산해낼 수 있는데 전광속 F라고 하는 것은요. R분의 2파이 곱하기 루소 면적 S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상반구, 하반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0도부터 90도가 뭐라고요? 하반구. 루소 선도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90도에서 180도까지 뭐라고요? 상반구.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루소 선도를 보고 하반구의 전광속을 구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구하는 거예요. 다시 상반구를 구하시오 하면 여기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면적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직사각형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가로가 뭐예요? I, 제로. 세로는 뭐예요? 여기가 저 R이 그대로 옵니다. 여기도 그대로 오죠. 이렇게. 왜냐면은 세로선을 그대로 그은 거니까. 여기도 R이지만 여기도 R인 경우입니다. 이 R과 R이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구형 광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본래 여기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간격 그대로 R이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는 여기를 R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I로 그대로 둡니다. 여기가 I 세타로 그냥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R이 되겠죠. R. 그러면은 하반구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S는 R 곱하기 I 세타가 되죠. 그럼 만약에 I0가 뭐 한 50이 된다라고 볼게요. 50 칸델라. 그러면은 이 면적 어떻게 됩니까? 하반구의 광속을 구하시오 하면은 F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파이에다가 면적 S인데 면적 어떻게 구한다고요? I 세타보다 I 세타 곱하기 R이라고요. 근데 I 세타가 얼마였어요? 50이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50 곱하기 R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R과 R이 지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 파이 루멘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루소 면적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만 계산할 수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 수가 있다. 자, 한번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공식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보시면 원통형 광원 볼게요. 원통형 광원 백원곡선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0도일 때 그리고 여기 180도일 때를 연장선을 딱 그은 다음에요. 자, 0도부터 180도까지 나타내는데 백원곡선을 가만히 보시면요. 0도일 때는 얼마예요? 여기 0도일 땐 0이죠. 광도가 없어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어디가 최대예요? 90도일 때가 최대입니다. 세타가 90도일 때가 최대예요. 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점점점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요 길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5도를 볼게요. 45도의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요만큼이었잖아요. 그러면 45도의 길이는 저 길이만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90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90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이제 여기까지면은 이제 한 요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어떠한 곡선으로 나타낸 게 결국에 루소 선도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자, 이 루소 면적을 구해야지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광속 F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이 뭐냐면 여러분 원이 아니라 타원이에요. 이게 타원이잖아요. 그렇죠? 타원이 여기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와 여기가 있어요. 자, 이쪽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이쪽의 반지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원의 단면적은 반지름이 전부 다 동일하니까 어떻게 구했어요?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었죠. 근데 타원은 반지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하냐? 파이의 A의 B로 구하게 됩니다. R의 제곱은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기 때문에 파이 R의 제곱이 된 거고 여기는 타원이기 때문에 파이 A, B가 된 거예요. 우리가 타원의 면적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구하는 넓이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파이 A,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요. 요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라고 하기는 여기 길이 얼마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R, 여기도 R, 여기는 상반구, 여기는 하반구가 되는데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결국에 우리 타원에서 A의 반지름을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요 길이가 I 90도죠. 그러니까 I 90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타원은 원래는 이렇게까지 있어서 타원이었는데 지금 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절반 타원이죠. 그러면은 절반 타원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을 절반이니까 곱해줘야 될 것이고 파이에다가 반지름 하나는 R이고요. 하나는 I 90이잖아요. 그렇죠? I 90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5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50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R분의 2파이에다가 여기 2분의 1, 여기 50 지워지고 25가 되네요. 그러면 25 파이 R이 남는데 R 지워집니다. 그러면 R과 R이 지워져서 여기는 25 파이가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 파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루멘. 굉장히 이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소 면적 하나만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광속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 이거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예전에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시원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없었어요.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풀이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점점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판형 광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배광곡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한쪽 면만 발광하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0도일 때가 최대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데 세타가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90도까지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는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한쪽 면만 발광하니까. 그래서 루소 선도가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R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R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I 세타가 되는데 여기는 그냥 I 제로라고 쓰면 되겠죠. I 제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루소 면적을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I0 곱하기 R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루소 면적 S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F는 R분의 2파이 곱하기 S에다가 S에 이걸 대입을 하면은 삼각형의 광속이 나오게 되겠죠. 삼각형이라기보다는 평판형 광원의 광속이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은 한번 예시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예시를 그려 드려 볼게요. 루소선도를 그려 볼 건데요. 자, 이러한 세로선을 긋고 여기도 세로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루소선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이제 180도입니다. 180도인데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겠죠. 90도. 여기는 0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백칸델라라고 쓸게요. 뭐 아이세타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백칸델라라고 쓰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세타에 따른 광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루소선도가 2가 아니라 이건 지금 경계예요. 루소선도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이 면적과 요 면적이 합쳐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하반구는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반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반구. 다음과 같이 루소선도가 그려질 때 이것의 하반구의 광속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 이 선부는 타원의 4분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자, 한번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죠.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F는 R분의 2파이 곱하기 S로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반구는 여기 넓이기 때문에 R 곱하기 I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R분의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I 세타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계산하면은 R과 R이 지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I 세타가 되고 루멘이 결국에 어떤 광속이에요? 하반구의 광속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직사각형은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위에 이제 여기 부분을 만약에 구해라. 상반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R분의 2파이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타원의 4분원이라고 했어요. 이 곡선이. 그러면 타원의 넓이를 먼저 구할 필요가 있겠죠. 타원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하나, R이고요. 반지름 하나는 I 세타입니다. R 곱하기 I 세타인데 4분원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곱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R과 R이 지워지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2파이 제곱에 I 세타의 뒤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가 결국에 약분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반구의 광속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풀이만 할 수 있으면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다리꼴 넓이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다리꼴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높이가 H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H가 됩니다. 이게 이제 면적이 되는데 루소 선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러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사다리꼴의 면적 공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루소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볼 것은 지금은 제가 여러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네 번째로 볼 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배광곡선을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루소 선도에 따른 배광곡선인데 자, I 세타라고 하는 것은 A 코사인 세타
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B.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배광곡선의 식을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루소 선도를 주고 다음 배광곡선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I 세타는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80도입니다. 여기가 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쭉 와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백칸델라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면적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여기 중간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0도부터 90도는 하반구고요. 0도부터 90도가 아닌 90도부터 180도는 상반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식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첫 번째, i가 0도일 때와 i가 180도일 때 세타가 0도일 때와 세타가 180도일 때의 광도값을 다르게 볼 겁니다. 첫 번째, 0도일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세타가 0도일 때. 그러면은 세타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자, I0라고 하는 것은 A 코사인 0도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얼마예요? 지금?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A 코사인 세타 0도는 뭐예요? A 코사인 0도는 코사인 0도가 1이잖아요. 1.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가 10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세타가 180도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 180도는 얼마예요? 광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0이죠. 0.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A 코사인 180 플러스 B라고요. B. 그런데 코사인 180도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0도는 1이고요. 180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0. 그러면은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B와 같다라는 식,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100이고 A는 B와 같으면 A에다가 B를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B는 100이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입니까? 50이 나오게 되고 A는 B와 같으니까 A도 얼마예요? 50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루소 선도에 따른 배광곡선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게 돼야 돼요? 50 코사인 세타 플러스 더하기 50이라는 배광곡선의 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떠한 루소 면적이 나오더라도 루소 선도가 나오더라도 이 배광곡선의 식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에 전 광속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파이 곱하기 S라고 하는 것인데 S는 루소 면적이죠. 자, 100 곱하기 여기는 2R이 되죠. 여기 R이니까 2R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S 대신에 삼각형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2R이 됩니다. 그러면은 R과 R 지워지게 되고 2와 2 지워지게 되고 결국에 2파이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200파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괜찮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념 확인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구형 광원은 방향에 따라 광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구형 광원은 방향에 따라 광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배광곡선이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원의 형태로. X. 광속은 루소 면적에 반비례합니까? 아니죠. 비례하죠. 극좌표로 나타낸 배광곡선을 직각좌표로 변환한 것은 루소선도 맞습니다. 자, 루소선도가 아래 그림과 같은 때의 배광곡선의 식은이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루소선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광곡선의 식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 했죠. I 세타는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의 0도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100이니까 100은 A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I의 90도라고 하는 것은 0이고요. 이거는 A 코사인 90도면 코사인 90도 0이잖아요. 그래서 B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죠. B에다 0을 집어넣으면 A라고 하는 건 100이 되고 결국에 배광곡선의 식은 100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소 선도에서 광원의 전광속 F의 식은 단 F는 전광속, R은 반지름, S는 루소 선도의 면적이다라고 해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R분의 2파이 곱하기 S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단위는 루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광곡선과 루소선도 개념 확인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내용만 잘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루소선도가 나오든지 간에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